정원 문화의 선진국, 유럽 150년 전통의 그 명성 그대로 국제 정원 박람회가 2013년 순천만에서 개최됩니다. 지친 심신을 힐링해주는 아름다운 정원 관람에서 생태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21세기 미래도시 체험까지 이제 미래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확인하십시오.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수영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안성시 보건소는 2013년 맞춤시책 사업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창의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노후 영세 서민 아파트의 주거 안정과 생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강습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유례없는 체육교육을 주도하는 혁신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전국에 유례없는 체육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며 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강습을 하기 위한 협력기관 12곳과 협약을 체결한 후 11일 오후 오산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화성초등학교 3학년 8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 강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해 오산시의회 최용수 의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구교율교육장, 수영 관계자들과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수영 국가대표 안종택 감독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키려면 과연 이 연계교육에서 이 초등학교 이 꿈나무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가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일단 생각을 하신 이 아이디어를 내신 우리 시장님, 교육장님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 좋은 계기를 내가지고 한국 수영이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개강식에서 아이들의 수영 강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탈의 지도와 안전 예방의 역할을 담당하는 28명의 명예 강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오산시가 혁신교육 도시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최초로 수영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체험을 하는 모든 아이들이 수영 강습을 하는 것을 전격 실시하게 됐습니다. 수영뿐 아니라 토요일에는 배드민턴과 축구까지 리그전을 통해서 진정으로 튼튼한 아이 만드는데 모든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했는데요. 재능 기부를 하시는 수영 코치들, 또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기업체와 교회, 기타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후원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영 강습에서 국가대표 선수인 정다래 선수와 정원영 선수는 사인회와 함께 일일 수영 강사로 나서면서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멀리 알려져서 수영의 발전이 좀 더 좋아지게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화영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영 강사의 지도에 따라 물속에서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즐겁게 수영을 배웠습니다. 체육 시간에 수영을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배우게 돼서 정말 기뻐요.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의 시비로 운영되며 도교육청 예산 9천만 원이 확보 예정된 상태로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영뿐만 아니라 주말을 이용한 배드민턴과 축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 과목을 잘하는 혁신교육도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오산시는 지난 4일 웨딩의 전당에서 2013년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 창출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와 실버인력뱅크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행복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기간이 9개월로 늘어났고 CCTV 상시 관제 사업, 스쿨존 안전지킴이 등이 새로 개설돼 18개 사업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맞춰 근무 수칙에 따른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굳은 다짐이 보였습니다.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실버인력뱅크는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자리 창출로 시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푸른평택 20일 실천협의회는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3일 오후 제4대 윤일진 회장 취임식과 2013년도 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푸른평택 20일 실천협의회는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13일 오후 제4대 윤일진 회장 취임식과 2013년도 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성기 평택시장을 비롯한 내외 기빈과 푸른평택 20일 실천협의회 임원과 운영위원 등 약 150여 명의 참여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민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진행됐으며 윤일진 회장의 취임사와 김성기 평택시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고향 평택을 아름답게 지켜가고 갖고 가는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윤일진 회장님은 소영덕 전임 회장님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아주 실질적으로 참 많이 해오셨는데 새롭게 아주 큰 일을 맡으셔서 우리 김남순 회장님 그렇죠 위원님들 더욱 힘차게 좀 이끌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4년간 푸른평택 20일 실천협의회를 위해 수고해준 서경덕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표창장과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서경덕 전 회장의 이임사가 이어졌습니다. 4년간의 활동을 하면서 도와주신 우리 회장단, 우리 김항순 부회장님이나 엄원영 부회장님, 각 분과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 모두 함께 감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퇴임을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분과에서 같이 열심히 하는 이런 자세를 할까 합니다. 아울러 윤일진 회장은 2013년 푸른평택 20일 실천협의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과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특히 그 환경에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남보다 앞장서서 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재활용 같은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 힘쓸 거고요. 특히 오늘 지난주에 경부 이남의 7개 단체장님들하고 오산천 살리기 연대 협약식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나왔다시피 그쪽의 단체장님들이 전부 협의를 했으며 특히 우리가 환경 거버넌스 조직인 의제21 의장님들하고 아주 열어놓고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경기도에서 모든 그 물이 황구지천을 비롯해서 오산천, 그리고 그 옆으로 진의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천 이렇게 해서 다 해서 결국은 다 평택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호가 살아나려면 위에 상류에 있는 의왕시부터 해서 전부 하나같이 환경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제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푸른평택 20일 실천협의회는 평택시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구환경 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며 환경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는 지난 12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청년관에서 2013년 3월 언론인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안성시는 12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청년관에서 2013년 3월 언론인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농업기술센터의 주관으로 30여 명의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명춘 소장은 브리핑에서 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농업기술 교육과 품목별 연구회, 후견 인력 육성, 로컬푸드 식품과 벼, 감자, 옥수수, 콩, 보리 등의 종자를 보급하며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 등 농업 전반에 대한 연구 개발과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임 소장은 농촌 자원의 가치 창출과 농산물 생산 기반과 종자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밭작물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과 힐링을 소재로 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언론인들은 농업기술센터의 한중 FTA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 질의했으며 임 소장은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 전반에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순하게 농업인 교육, 종자 보급, 생산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다면은 앞으로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출 농업에 대응을 하고 또 국제농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문 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고요. 또 우리 안성농업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주먹구구식의 농사를 지었다면은 앞으로 이 전문 농업인들에 의해서 과학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관광농업이라든가 상품농업 또 종자 확대 보급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과학적인 영농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축산업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안성시의 육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득 창출과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보건소는 2013년 맞춤 시책 사업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창의 건강교실을 지난 6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운영합니다. 안성시 보건소는 2013년 맞춤 시책 사업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창의 건강교실을 지난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합니다. 창의 건강교실은 영유아 5개월부터 36개월이 대상이며 오감을 자극해 두뇌와 신체 모두를 고르게 발달시켜주는 맞춤형 건강교육으로 엄마와 아기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을 통해 행복한 가족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기의 오감을 자극하여 인지, 정서, 언어, 사회성 등 발달 단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건강 교육을 통해 유아의 두뇌 촉진과 신체의 고른 발달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관계자는 창의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표현력 증진과 균형적 발달, 성장에 기여해 차세대 인적 자원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질 높은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젊은층 엄마들의 발전을 희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기와 이제 얼굴 보면서 웃을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감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아기의 신체 발달에 좋아요. 안성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노후 영세 서민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등을 설치합니다. 보도에 정영균 기자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민간 사유 공간으로 수선 충당금 등을 적립해 노후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지만 광주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서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 주요 내용은 옥상 방수와 오배수관로 교체, 건물 외벽 균열 보수 등이며 사업비는 총 5억 원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1년에도 26개 단지 3,000여 가구의 시설을 개선했으며 지난해에도 22개 단지 3,800여 가구가 공사를 지원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교통안전시설물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주민 민원사항이 제기된 곳과 각종 시설물 등이 노후돼 개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설치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임방울대로 800번 길 등 21곳, 교통신호등은 월산동 새마을 금고 앞 등 6곳에 설치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 15곳, 교통신호등 설치 18조, 신호제어기 3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40곳 등도 오는 4월 초까지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실시됩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균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자리한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3월에 가볼 만한 테마 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고려시대 무인석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대나무 스치는 소리가 박물관의 전경을 더욱 운치 있게 하는 관광 순천의 명소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1970년대 한국 잡지사에 큰 획을 그은 뿌리 깊은 나무의 발행인 고 한창기 선생이 평생 모은 애장품 6,500점을 기증해 만들어졌습니다. 정순왕후의 장례식의 행사 장면을 그린 정순왕후 국장 반차도는 정교한 묘사와 한글이 함께 표기돼 당시의 장례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유물인 토기, 옹기, 불교 용구, 민속 공예품과 조선시대부터 광복 이후까지의 식기류, 계량 도구, 문방사호, 신발 등 민예품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옆에는 고택이 복원돼 있어 운치를 더합니다. 누마루가 있는 사랑채, 여성들이 기거하던 안채, 부모를 위한 별채,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 등 총 8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 인근에는 4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이 인접해 있으며 또한 나간읍성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기자기한 전시품들이 가득한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품에는 옛사람들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 기능 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11월까지 사업비 17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각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관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권에는 광양만을 중심으로 산업 플랜트 취업 교육을, 중부권에는 생활 소재 분야 취업 교육을, 서부권에는 생활 도자기 기능 훈련 등 24개 사업을 추진해 1000여 명을 취업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1200여 명을 취업에 성공시켰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